바로 연결합니다. 바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정보 지원해 줍니다. 약도 처방해 주고. 이렇게 됐을 때 집중이라고 현장에서 입력했을 때 어떻게 노티피케이션이 즉시 푸시 알림으로 오는지, 이게 생산관리, 재고관리든 그 다음에 어느 업종이든 간에 엄청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관련된 앱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자동화 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해졌어요. 구버전보다 아까 우리가 어르신 정보, 그 다음에 방문 내역을 우리가 테이블 2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럼 방문 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굳이 사무실에 가서 쓸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일단은 자 앱을 한번 아까 켜보시고, 자 어르신 정보, 방문 내역, 캘린더도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왼쪽 사이드 바에 로보트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 에디트 편집기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앱 편집기. 자, 여기에 로보트를 클릭하게 되면 저런 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학습 내용은 여기 있어요. 자, 로보트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로보트가 짠 하고 나옵니다. 그럼 1번 여기다가 오토메이션 하나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여기 1번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봇 기능이라든가 사용 예시들은 여러분들 이메일로도 보내고, 푸시 알림도 보내고, 스마트폰 알림도 보내고 하는 SNS도 보내고, 이게 앱시티의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걸 자동화로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푸시 기능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제가 별도로 이 푸시 기능을 만들어준 게 있어요. 제조기업에. 그게 한 120페이지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메일로 넣어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무료로. 그걸 넣어줄 테니까 그걸 보시고 한번 학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마트 공장의 푸시 알림, 예를 들면 금연기기 있죠. 금연기기가 플라스틱이든 뭐든 사출이든 뭐든 간에 얘는 기계 하나가 고가예요. 50억, 100억 막 이래요. 그럼 얘가 뭘 하나 스마트폰 이걸 뭐 찍어내는데 몇 번을 얘가 망치를 하는지, 1시간에.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치면 8시간 동안 얘가 몇 번 두들겨 대는지, 펀치, 시간, 타임에 따라서 금형은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실시간 촬영하는 AI 촬영기가 있어요. 대기업은 AI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만 번, 뭐 2만 번 망치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17,000번 정도 되면 금형 이상이 갈아줘야 돼요. 그러면 푸시 기능이 와요. 그 데이터를 AI가 분석합니다. 실시간 망치질에서 변형된 데이터, 그 다음에 거기서 찍혀진 사진을 보고 얘가 판단을 해요. 알림이 옵니다. 어떻게 푸시 기능. 여러분들 그런 걸 일단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드리는 거 품질 관리예요. 금형이죠, 금형. 그게 금형 에지 보전 관리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뭐 3천만 원 이렇게 받고 팔았는데 지금 점점 이제 100개 쓰는 애들이 많아갖고 지금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자, 한 200만 원 정도 받아도 될까요? 예.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저희 센터가 경남 창원에 있거든요. 거기 중소기업이 엄청 입주되어 있습니다. 항공 분야, 울산에 이제 조선 분야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말이죠. 그 온도, 습도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제품을 만들어낼 때 습도에 따라서 제품이 변형됩니다. 불량품이 진품인데 가품으로 판단해요. 진가품 시스템도 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커피 산업하고는 연결이 가능할까요? 넥스트 바이오가 평창에 있거든요. 우리 거 쓰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워크스페이스 지금 30개 쓰고 있어요. 고도화 시켜서 많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형 예지 보존 그런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로봇 오토메이션 봇이라고 합니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로봇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자, 이 크리에이트를 클릭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다른 구글 파일하고 헷갈리니까 여기다 이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본인 이름, 그다음에 방문 내역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쓴 다음에 크리에이트 눌러주세요. 그다음은 이벤트를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로 나온 거예요. 얘를 클릭하세요. 여기는 입력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컴퓨터를 클릭하면 여기 이름을 적으라고 게 나왔어요. 이름을 여러분 적어주세요. 방문 내역 보고서 이런 식으로 나만 알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똑같이 써도 돼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애들 있죠. 네. 미리미리 알려주는 건데 얘는 무시하세요. 더 복잡하게 만들어 얘 때문에. 얘는 그냥 오늘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방문 내역 보고서 생성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벤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5번째. 그래서 방문 내역 보고서 생성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짠 하고 세팅 값이 나와요. 구글은요 뭐 하나 만들면 옆에 세팅을 하고 설정하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미 얘가 자동화돼 있어 갖고 얘가 방문 내역으로 PDF 생성하는구나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 만들어진 이 세팅 값은 이미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죠? 네, 자동으로 돼 있어요. 방문 내역으로 보고서 만드니까. 그 다음 2번째 플러스 애들을 누르세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이벤트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하고 되냐면 이벤트 이름을 자동 생성 보고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세요. 가운데 있는 것들 있죠? 얘들은 무시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스텝에서 이름을 자동 생성 보고서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뉴 스텝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벤트 하나가 또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뭐를 누르냐? 다음 생성 눌러도 되고 여기 중간에 여기 눌러도 돼요. 짠 하고 눌러보세요. 여기 중간 여기 이렇게. 그러면 2번째 세팅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에. 여기서 국어전은 힘들어졌어요. 제가 작년에 과천에서 이 교육을 하는데 이걸 계속 구글 리전에서 교육하는 와중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싱가포르 우리 MC팀이 싱가포르에 있어요. 네, 저도 같이 거기 있었어.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다듬는데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서 설정하는 게 많아요. 여기 푸시 기능 할 때 이런 걸 눌러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우리는 PDF 자동 생성 보고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여기 있죠? 크리에이트 뉴 파일이라고 여기다 체크를 눌러서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짠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HTTP 컨텐츠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PDF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 한번 눌러볼래요? 여기 내림쳐서 CSV도 있죠? 엑셀 데이터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네. 여기다가 이제 PDF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F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보면 자 일단은 여기 파일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템플릿에서 크리에이트를 클릭한다. 여기 크리에이트를 클릭하면 방문 내역에 대한 데이터 칼럼 있죠? 그죠? 그거를 토대로 기반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템플릿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크리에이트를 짠 하고 눌러보세요. 여러분 편집기에서 그러면 얘가 막 움직여요. 그런 다음에 URL 같은 게 딱 떠요. 이런 식으로. 뜨죠? 네, 떠요. 그런 다음에 얘가 뜨면 뷰를 눌러주세요. 뷰 짠 하고 뷰를 눌러주면 크리에이트가 어디에 저장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트래픽이 조금 심한데 구글 드라이브에 짠 하고 떴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 한번 가보세요.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에이트 파일을 지금 뷰를 해서 불러왔어요. 그 뷰가 저장된 게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으면 얘를 눌러보세요.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떠요, 여러분. 이렇게 파일이 생성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죠? 구글 독스에서. 지금 이게 구글 독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얘가 떴냐면 왼쪽은 한글 방문 내역엔 데이터, 오른쪽은 뭐예요? 코딩이에요. 코딩. 여러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코딩이죠. 그죠? 그러면 얘를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야, 너는 줄이 이제 그 구글 독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구글 독스 보면 여러분 체크해가지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뭐 한 줄, 두 줄 있잖아요. 편집해서 그렇게 해서 밑에는 몇 줄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인가요? 좌측은 두 줄이잖아요. 만들어가 왼쪽은 데이터 칼럼만 놔두고 오른쪽은 코드만 놔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폼은 각 부서에 맞는 폼이에요. 아니면 그 복지관에 맞는 폼을 우리는 지금 맛배기로 학습만 하는 거고, 이쁘게 여기다가 결제창도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자동 생성 보고되는 곳, 보고서가 저장되는 곳도 있지만, 이 보고서는 꼭 체크하고 사인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 결제창도 오른쪽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칼럼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나눠 보세요. 여기에 점 하나라도 삭제가 된다든가 있으면 안 돼. 얘가 그 코드를 보고 또 앱을 만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앱을 입력할 때 이 코드 짜준 거대로 입력이 됩니다. PDF로 자동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글 독스에서 그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은 이게 뜨거든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 보세요. 자, 이 만드는 시간 좀 걸립니다. 방문 아이디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10칸이네요. 밑에는 오른쪽은 2칸이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쪼개가지고 뭐 보고서를 위에 올려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칼럼 써주고 코드는 여기다 써주고 대괄호 옆에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자, 여러분 해보세요. 자, 벌써? 아니, 벌써 나왔어요? 저절로 나오는데. 저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온 거를 이렇게 폼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폼을 편집에 들어가, 독스에 상단에 들어가면 편집이 있거든요. 편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자, 저도 한번 입력 한번 쳐볼게요.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 봅시다. 한번 보고서를 만듭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여기 편집에 들어가서 삽입 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10줄, 네, 그 다음에 2줄, 이렇게 아래로 10줄,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에서 위에 거 다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PDF가 얘가 만들어준 설정값에 따라서 현장에서 앱으로 입력하면 이제 PDF로 자동 생성해서 구글 드라이브 저장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죠? 이거 엄청 쉬워졌어요. 9버전은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근데 신버전이 되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없앴어요. 이게 사람이 손끝에서 하는 것들을
얘가 자동으로 많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녹토화의 이제 전문성을 더 이제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 보고 천천히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방문 내역이 이제 뷰가 파일이 생성되면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는 거는 이제 복지관에 사용되어지는 그 폼이 있을 겁니다. 그 폼에 만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편집기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를 가로 A4 용지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페이지 세로로 할 거냐, 뭐 A4로 할 거냐, B5로 할 거냐. 그래서 이걸 포트레이블, 이건 세로라는 뜻이에요. 세로라고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A4 여기다가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종이가 A4 용지로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여러분 보고서가 자동 생성 보고서가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저장됩니다. 자, 여기서 짚고 한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자, 구글 드라이브는 엄청난 기능을 많이 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하실 때 이 드라이브에는 엄청난 파일이 많아요. 자꾸 여기서 작업하다 보면 겹치고 어디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돌봄 사례 관리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하나 만들고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는 뭐 구글 시트 DB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새끼 파일을 하나 만들어. 여기 뭐를 만드느냐? 여기는 PDF 생성 보고서.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게. 사진. 여기에 뭐 어르신들 사진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보고서 만든 사진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현장 사진도 들어올 거고. 그런 사진하고 PDF 생성 보고서만 들어가는 파일을 두 번째 파일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글 드라이브 내에. 그래서 이게 바로 구글 AI가 판단하기 좋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 노인 큰 파일 안에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구글 시트 DB가 들어가는 거. 두 번째 파일은 보고서하고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돌봄 사례 관리 하나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년치 데이터가 쌓이고 2년치 데이터가 쌓여.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딱 띄워놓고 항상 오른쪽 사이드 바에 뭐가 뜹니까? 제미나이 뜨죠? 그러면 제미나이에다가 골뱅이 딱 치는 순간 모든 파일이 긴장해요. 그 다음에 돌봄 사례 관리 딱 치면 돌봄 사례 관리가 먼저 준비를 해. 그 다음에 1번 파일이 DB라고 그랬어요. 구글 시트 DB. 그걸 딱 치면 DB가 딱 나와요. 뜬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띄워놓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2025년도 돌봄 사례 관리. 돌봄은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생애절환기, 치매 예방, 노인 돌봄, 그 다음에 독거 노인, 그 다음에 뭡니까? 한부모 가정, 기타 등등. 돌봄할 게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최대한 앱으로 만들어서 관리한다? 그런 복지관이 있어요. 태아 해 뜨는 새. 거기서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하는 사례 관리 앱을 만들었어요. 앱이 테이블이 15개가 넘어요. RF 연결이 엄청 많아요. 함수가 포뮬라에 엄청 찍혀 있어. 그리고 여기가 직원들이 복지사가 어디 사례 관리에 가는데 교통비, 식대, 기타 등등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썸 if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이 앱을 사례 관리 패키지 하나의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쓰기 좋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앱 시트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돌봄 사례 관리를 하나
앱을 여는 순간 얘는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긁어본다 그러지. 그리고 함수도 다 긁어와. 근데 엑셀처럼 거기다가 함수를 넣는 게 아니라 구글 시티 넣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긁어와. 그럼 얘는 더 힘들어요. 버벅거리고 싱크가 잘 안 돼. 네, 초기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전부 긁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는 쓰기 좋지만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초기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좋아요. 솔루션 하나 만들어서 사회적 관리를.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분기별로 떼어서 저장을 컨테이너에 싹 구글 드라이브 저장해 놓으면 돼요. 이번에 알겠죠? 2025년 사례 관리 파일 이렇게 이 안에 이제 다양한 사례 관리가 있겠죠. 하위 그 구글 파일. 그래서 이런 걸 다 띄워놓고 워크스페이스 기반이니까 제미나이한테 입력을 하는 거야. 맨 처음에 기호를 알파를 넣는 거예요. 알파 넣는 건 뭐냐면 서류를 갖고 오라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사례 2025년 사례 관리. 그럼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돌봄 독거노인, 돌봄노인 관리 이렇게 하면 걔가 파일이 바로 뜹니다. 그럼 시트 띄워지죠. 거기서 분석하기도 하고. 그럼 2025년 돌봄 사례 관리만 다 띄워놓고 구글 관리 제미나이로 분석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2025년 돌봄 사례 관리 기반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관장님한테 보고할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세 가지 색상으로 파이 차트, 막대 차트, 점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만들어주고 이에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1년치 보고한 게 쫙 나옵니다. 네, 이게 나와요. 뒤에 한번 해볼게요. 자, 방문 내역 보고서 이렇게 방문 내역 보고서가 찍힙니다. 여러분 보안을 시키려 누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이 앱을 상대방한테 우리 구성원한테 보냅니다. 보내면 여기서 앱을 배포하는 방법도 있어요. 플러스 시켜서 URL을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고 그 다음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 에디터 창이 쉐어 링크를 누르면 인스톨 온 모바일이에요. 얘를 복사를 하면 카톡에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는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카톡으로 보내면 여러분 얘를 복사해서 돈 누르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이렇게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카톡에다 내가 내한테 보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지금 안 뜹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하느냐? 권한 설정을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앱을 보기만 해가 할 건지 또 홍길동 2에게는 편집 기능까지 줄 건지 뭐 이런 식의 권한 설정을 주는 건데 여기 이걸 누르게 되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메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메일을 넣어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메일을 써줄 수 있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1번에 여기 유즈 앱을 누르면 권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유즈 앱은 뭐냐면 너는 앱만 사용해. 권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뷰 카피 앱이에요. 앱 사용도 할 수 있고 앱 카피도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세 번째 얘한테 편집 기능까지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앱을 가지고 줄 때 너는 입력이 안 되고 너는 입력이 되고 편집까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시큐리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이것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바디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총무팀이다. 이 앱을 만들었으니까 구성원들이 복사해서 논아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샌드 누르면 바로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편집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봇도 만들었어요. 편집기 한번 들어가서 봇을 추가해가지고
관리 우리가 유형해서 이 앱에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 방문 내역에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방문 내역을 한번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홍길동에 대한 어르신이고 지금 여니까 지금 시간대가 찍혔죠. 그리고 방문자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홍길동이라고 이름 쳐요 한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서비스 내용, 뭐 돌봄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후차 방문 일시는 언제 할까요? 내일 한다고 할까요? 내일 16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관리 유형은 집중이야. 심각해. 집중으로 해놓은 겁니다. 집중 사유는 봐요. 홍 복지사님이 홍길동 어르신의 집중 관리가 필요함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능이 구성원에 다 갑니다. 푸시 기능.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서명은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서명 여기 열고 뭐 이렇게 둬서 세이브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알림 기능이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선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푸시 기능이라는 게 중요성을 저희들이 좀 써놨어요. 푸시 기능은 노티피케이션이 스마트폰이고, 그다음에 이메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SMS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봄 사례를 할 때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 사례가를 갖고 와갖고 그 다음에 부서에 가서 홍길동 어르신 허리 고관절 부러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회의하는 시간에 이분은 골든 타임을 놓쳐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제가 우리 복지관에 계신 분이니까 더 잘 알죠.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면 실시간 직관적으로 행동 개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호우가 와가지고 노인 혼자 사는데 집이 허물어졌어. 비 맞고 있어.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이죠. 집중 관리 입력하는 순간 비상망이 가동하는 거예요. 그게 부식이에요. 이 내용을 이렇게 제가 적어 놔줬는데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한번. 골든 타임을 지키는 실시간 AI 기반 자동 알림 생태계 추가 이겁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만들어 봅시다. 이게 똑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 추가했죠. 그리고 뷰도 추가했잖아요. 얘는 봇을 추가하는 거야. 쉬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열어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만든 거 있었잖아요. 여기. 자, 여기 봇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봇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봇 추가.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자, 여기 봇을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뭐 집중관리 어르신 뭐 알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세요. 마음대로. 집중관리 알림 이렇게 쓰십니다. 그럼 하나의 봇이 하나 만드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눌러보세요. 똑같아요. 그럼 이쪽에 사이드바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집중관리 어르신 돌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영어로 되어 있으면 여기 누르면 세 줄 나와요. 그러니까 리네임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있죠. 이제 만드는 작업이 됐으니까 명령을 내려주세요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 네임을 갖다가 뭐 집중관리 뭐 어르신 알림 이렇게 적어주세요. 똑같아요. 중간에 있는 미리 보기 뭐 서제스트라고 해놨는데 얘는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 넘어갑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집중관리 어르신 이벤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선생님, 강사님, 저는 얘가 없는데요. 네, 이건 여기서 넣어볼게요. 얘는 위험성을 표시해주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봇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세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오른쪽에 세팅 값이 나와 있어. 여기 네임도 적혀 있고, 스마트 M으로 돼 있고, 방문 내역에 소스 데이터도 돼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내버려 두세요. 여기 보면 컨디션이 있어요. 컨디션이 제일 중요해.
자, 이 컨디션은 누가 알려주느냐? 제미나이 알려줘. 이거는 함수를 넣어주는 거거든. 예.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제미나이가 알려줬지? 여기 함수가 뭐라고 들어가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여기다가 이걸 체크하게 되면 함수창이 열려요. 그럼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로 열고 관리 유형 가로 닫고는 쌍따옴표 보쌈이라고 합니다. 일명 집중을 갖고 와야 돼요. 관리 유형이 집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관리 유형에서 집중을 갖고 와 하는 명령어예요. 이게 함수예요. 이게 어디에 찍힐까요? 여기다 넣는 겁니다.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보면 함수창이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뜹니다. 컨디션 여기 짠 하고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세이브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 그 바디는 뭐예요? 이 컨케이트 네이트라는 건 뭐냐면 아까 뭐 홍길동 복지사가 어떤 돌봄 사례를 집중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연결을 해주는 함수 서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제미나이가 알려줍니다. 그죠? 제미나이가 알려줘요. 이것도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그래서 노코딩은 있죠?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함수조차도. 옛날에 이걸 일일이 했었어요, 개발자가. 그러면 앱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유지보수 올라면 어떻게 돼요? 비용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마트 공장에 빨대 꽂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빨아보는 거고 유지보수는 이건 유지보수 누가 합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딥링크도 있어요. 예, 여기는 뭐냐면 링크인데 URL을 복사해서 넣는 건데 이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애드 버튼 누르면 설정이 있고요. 관리 유형에 보쌈을 해서 집중으로 표시될 때 갖고 와라라는 세팅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 집중으로 표시될 때 입력을 할 때 즉각적으로 자동 알림이 설정되는 로직인데요. 관리자라든가 이거를 같이 앱을 가지고 논아 쓰는 구성원들끼리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가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여기 아까 함수 설정했죠? 여기다가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시 설정이 된 겁니다. 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집중 사유예요. 집중 사유. 예. 집중 사유가 뭐냐? 그다음에 이걸 크리에이트 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팅 값이에요. 이렇게 세팅 나왔죠? 아까는 얘 거 했고 이제 얘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send notification이에요. send notification 여기 표시를 해봅니다. send notification은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갑니다. 여기 그 다음에 send 뭐 SMS 있죠? 이거는 SMS로 합니다. 이메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 기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직관적이고 위험 요소가 있는 푸시 기능은 샌드가 좋겠어요. 이메일이 좋겠어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직접 가는 게 좋겠어요. 스마트폰이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골든타임인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비 맞고 계시는데 스마트폰 알림이 제일 좋죠. 집중 관리한다고 회의해봤자 사람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금융기기가 50억짜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그죠? 회의만 하면 뭐 하겠어요? 즉각적으로 부품을 갈아줘야지. 그래야 납품을 적기에 납기 기간을 맞추는 거예요. 신뢰도 쌓이고. 그래서 품질 관리, 금융 관리, 재고, 입고, 출고 관리에 이런 기능들이 엄청 좋아요. 네. 활용 용도가 좋다는 얘기죠. 이거를 세팅을 두 번째 이거를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메일로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설정이 끝나면 여러분 메일로 스마트폰 올릴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런 태스크 이거 뭐라고 하냐면 send notification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메일을 할 때는 우리 구성원 여기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add 버튼 눌러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것만 좀 돼 있으니까 아직 뭐 앱을 배포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한테 오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다음 번째. 자, 이거는 디폴트 값 컨텐츠인데 이건 5% 해놓는 게 좋아요. 이걸 여러 번 실습을 해보니까 오늘 해보니까 복잡해져요. 쓸 게 많아 밑에. 오늘 해놓으면. 우리는 간단하게 흰 주든 검은 주든 때려잡기만 하면 돼요. 그죠? 집중관리 표시했으면 여기에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 관리가 사례관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7번 중요합니다. 여기. 자, 이것도 가로 열고 긴급 집중관리 어르신 발생. 이게 뭐냐면 노티피케이션 타이틀 알림 제목입니다, 여러분. 타이틀 알림 제목. 우리가 이메일 보내죠? 이메일 보내면 제목이에요, 제목. 두 번째, 노티피케이션 바디. 이메일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만 뭐 타이틀 쓰고 바디 썼으니까 헷갈리는데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알림 주소, 알림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재밌는 거. 이게 다 함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콘케이트네이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텍스트를 연결해주는 함수, 서식이에요. 이게 제미나이라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생성형 AI들이 이런 내용들 함수를 많이 사례 관리에서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1번을 넣어서 여기 넣어본 거예요. 노티피케이션 컨텐츠에 들어가면 긴급 집중관리 어르신 돌봄 발생. 이거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런 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다 넣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푸시 네임 1번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저는 여기다가 바디 네임에다가. 그 다음에 딥 링크는 뭐예요? 이거는 링크는 뭐냐면 여러분 방문 내역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그 URL을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함수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앱을 누를 때 관리 유형에 집중으로 썼을 때 이 설정이 완료되면 여러분 모든 게 설정이 다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표시돼요. 자, 볼까요?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오류가 떴는데요. 뭔가 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집중으로 표시됐는데 집중 사유가 휴대폰으로 떠요. 어떻게 뜨느냐?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집중 사유가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봤더니 이영기 복지사회 홍길동 어르신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함을 기록했습니다라고 자동으로 떠요. 이렇게. 이 폰뷰죠.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와요. 스마트폰.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보내준 자료대로 입력이 됐으면 바로 방문 내역에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방문 내역에서. 뭘로? 노트북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림이 뜹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갖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안 깔았어요. 깔아야지.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앱에서 여기를 눌러가지고요. 자, 얘를 복사를 합니다. 인스톨 모바일 복사해서 카톡을 여기서 열어주세요. 열어가지고 입력을 해주세요. 붙여넣기 카톡에서. 그러면 카톡에서 인스톨을 해가지고 추가하기 누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앱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리게 됩니다. 자, 깔리면 함수가 정확히 이제 입력이 됐다고 친다면 이제 노트북에서 입력을 합니다. 방문 내역에서 관리 유형에서 집중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림이 스마트폰으로 옵니다. 푸시 기능.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저기 뭡니까
그 경로식당 운영일지가 이제 앞에 페이지가 있거든요. 봄 만드는 게 거의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봄 사례